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1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감삼 오피스텔 9평 4.1억. 어제 또 한 달 만에 또 난리가 났어요. 2022년 대구 공급이 2만이라고? 아니. 2만 플러스 지금 매도 물량 3.3만 플러스 다시 오피스텔까지 더해서 0.3만까지 하면 생각보다 공급이 많아요. 그리고 월세는 부담스러워요. 이 부분 한번 다뤄볼게요. 자, 한 달 전 일이었어요. 죽전 동아 IBC 104제곱미터를 5억 2,900에 신고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104제곱미터가 아니고 84제곱미터 가격이 5억 2,900이었어요. 실거래가 자료로 바로 아침에 바로 준비해서 바로 하다 보니까 여기 신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죽전 동아 IBC 화력이 대단했어요. 바로 누군지 색출해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되니까 바로 이거 삭제 요청 이루어졌습니다. 힐스테이트 감사함 어제 4.1억 요거 신고되었는데요. 세부 면적까지 따져보면 요거 오피스텔이다. 근데 직거래였어요. 오피스텔 거래 잘 안되고 사실 오피스텔 여기 신고 안되거든요. 이쪽 면에 신고가 안되고 다른 곳에 됐는데 나타났어요. 중개사 소재지도 등록되지 않았어요. 누군지 잡아서 색출해서 요거 빨리 없애달라고 해야 되는데 해결 안됐어요. 저한테 와서 막 댓글 7, 8개 막 달려가지고 똑같은 댓글이라서 누가 오피스텔이라고 해놨길래 제가 그 댓글을 상위로 고정을 시켜놓고요. 나머지 댓글들이 계속 달려가지고 뭐 영상을 내려라 어째라 자꾸 해가지고 여기 내려주면은 정정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거기 사이트에 전화하셔서 거기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피스텔. 오랜만에 오피 보니까 오피가 땡겨라고 작년 말에 제가 방송했었던 게 생각이 나서 문득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피스텔 매물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면 오피 분양권 매물 제가 작년 11월 30일자로 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오피스텔도 사실 아파트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오피스텔의 단점이 무엇이었냐? 이 취등록세 4% 이거 부담이에요. 이거 부담 때문에 인기가 없다. 그리고 또 인기가 없을 만한 요인은 뭔가요? 용적률 땡길 만큼 다 땡겨 지었다. 빼곡하게 다 지어버렸다. 사실 주복도 오피스텔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용적률 풀로 다 땡겨서 지었어요. 더 이상 얘도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주복의 단점이 또 한 가지 보이네요. 분양권은 여기 분양 입주권은 한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다운받고요. 오피스텔 매매, 오피스텔 전월세는 나와요. 아파트는 매매, 전월세, 그리고 분양권. 보통 요게 같이 포함되고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여기 무슨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도대체 어떠냐 보니까 168세대나 됩니다. 오피스텔 공급 적지 않거든요. 바로 뒤로 넘겨서 보시면은 제가 살짝 또 오류가 있었구나.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는 주상복합은 391 거의 3분의 1 가까운 수치만큼 공급이 되더라는 거죠. 매물도 오피스텔 매물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엄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188OB 제곱미터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 84제곱미터 아파트 84제곱미터하고 거의 같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거 아파트하고 이 주상복합하고 다르지 않다. 거의 똑같네. 근데 가격은 오피스텔은 4억 주상복합은 거의 6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주상복합 가격도 보시면은 프리미엄이 별로 안 붙었구나. 이거 경쟁률 한 30대 40대 1 그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프리미엄도 최소 1, 2억씩 붙어 있던 것. 요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가지고 화가 많이 나셨구나.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전세 월세 관련해서 전세 대구시 평균 전세 가격 지금 요 가격이 2022년 들어서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2020년 집값이 엄청 오르던 무렵 평균 전세 가격이 3억 선. 그리고 작년 말까지도 3억까지 되던 것이 지금 2억 5천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평균 월세는 지금 올해 유달리 높다. 한 60만원 후반대까지도 중반 후반대까지도 올라가고요. 월세 보증금은 작년보다 조금 낮아져서 4천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월세 보증금 3% 전환율로 계산했을 때 월세 플러스 월세 보증금 그것을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7월달에 2억 7천만원 정도 요 정도 수준까지 월세가 조금 더 부담스럽구나. 요 두 가지 표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월세 왼쪽이 전세, 오른쪽이 월세인데요. 월세가
조금 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요 두 가지 전세와 월세 요 두 가지 비율을 놓고 봤을 때 0.96이다 이러면은 월세가 조금 더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구나. 근데 사실 이게 전월세 전환율 3%로 잡아서 그렇지 지금은 전월세 전환율 4% 거의 5%까지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가 사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월세를 이용해서 지금 팔고 있던 집을 매도하고 좀 집값이 자꾸 떨어지는 걸 보니까 전세로 살려고 하다가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이 거의 다 실패를 했죠. 과연 이번에도 실패로 귀결될지는 또 이 가격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오를 때 큰 폭으로 올랐다가 또다시 큰 폭으로 줄었다. 이 큰 폭으로 변화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이버에 매물을 등재해 놓고 1개월이 지나고 나면 매물이 자동으로 내려가 버리죠. 다시 올리지 않는 그 공백 기간 동안 갑자기 이렇게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건이 안 팔린다는 하나의 반증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전세 물량 소폭 감소 8,947건 아주 소폭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월세는 그 와중에 소폭 상승을 했어요. 거의 5,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연초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물량이죠. 임대 물량 상승 흐름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는 정도. 그래서 이 공급이 얼마나 많은가. 이 임대도 13,000개. 아까 아파트 공급 물량 올해 2만 개, 내년에 3.5만 개잖아요. 그러면 올해 매물이 한 3.2만 개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오피스텔까지 있어요. 내년에도 물론 오피스텔 있어요. 주당복합 그동안 공사 많이 했잖아요. 주당복합에는 항상 오피스텔이 거의 딸려 있어요. 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많이 우겨넣기 위해서 오피스텔까지 거의 다 지었거든요. 한 연간 3, 4천 가구 정도 오피스텔 입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대충 많이 지을 때는 오피스텔 한 4, 5천 개까지도 지었지만 조금 축소해서 그래도 연간 3천 개 정도의 오피스텔 물량도 있겠구나. 그러면 올해 지금 매도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약간 추세가 조금 약간 꺾이긴 했어요. 그래도 내년 되면은 이 또한 매물 또한 공급 물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3만 가구 정도 당다면 실제적으로 시장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매물은 이렇게 많다는 거. 거의 7만 가구에 육박한다는 거. 이게 뭐 3년, 4년에 걸쳐서 7만 가구가 아니고 이거까지 7만 가구라는 거. 굉장히 많다는 것.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 거래 신고된 거 26건. 북구의 거래가 6건 되었거든요. 북구가 뭔가 좀 시름시름해요. 북구 가격이 저 팔다기어 건너 칠곡이라고 불리는 지역부터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범위를 잘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리 건너는 가격이 좀 시내권보다 조금 더 저렴했거든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래가 잘 안 된다는 현상. 그 현상 하나를 보면 대구 전체를 확장해서 보면은 한 4배 정도 비율, 그 정도 거래량이 이루어졌고요. 신고가는 4건, 신고가 비율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7월의 거래량은 벌써 6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은 상태. 하지만 한 1000건 미만으로 될 것으로 추측되고요. 오늘 거래량 26건, 어제 42건. 이렇게 신고되고 있는데요. 일평균 28건 정도 거래되고 있으면 7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7월에 일평균 거래량이 27건, 27건이었거든요. 그리고 1000건 이상 거래되었던 4월이나 5월 그때는 일평균 거래건 수가 31건이었어요. 그때보다 거래가 확실히 적은 건 맞습니다. 규제 해제되고 나서 달라지지 않았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20% 정도 떨어졌고요. 정화 우방 팔레스 20% 정도, 우방 청솔 한 15%, 월배 2차 아이파크 이거 101제곱미터예요. 101제곱미터 이것도 20% 정도. 송현주공 3단지 재건축 관련된 곳 20% 정도. 월배 2차 아이파크 74제곱미터 거의 30% 정도. 숫자 한번 여기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최고 전세가와 이거 매매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월배 2차 아이파크나 송현주공 이런 가격들이 나타났을 때 제가 자료를 잘못 취합했나? 잘못 취합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왜? 이런 거래들 얼마 전에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때 왜 저렇게 많이 떨어졌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거의 확인사살하는 느낌? 오늘자 자료가 맞았어요. 가격이 월배 2차 아이파크 40평형대 가격이 6억 중반대까지 떨어졌구나.
이거 6억 4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창 올라갔던 2020년 말경에는 국평 가격이 6억 중후반까지도 올라갔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야 이거 그때 한 건은 야 그러려니 했는데 야 두 건, 세 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확인 사살하는구나 오늘 요런 느낌이었어요. 신고가 가격 여기 올라오는 거 보시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지금 북구, 노원, 한신, 도유도 30% 정도 떨어지는 거래 보이고요. 우방, 죽전, 타원, 정원 지나갈게요. 방송이 간혹 너무 길어질 때가 많아서 학생 청아람 대약 30, 대실역 청아람 20%, 동방낙원 10%. 동방낙원 요것도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쪽이죠. 상인동 쪽에 저층 아파트 밀집된 곳 가격 뭐 그래도 야, 이 와중에 그래도 가격 괜찮다. 이거 재건축 언제 될지 모르지만 또 세월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막 인허가 났는 것들도 지금 취소되고 밀리고 쌩 난리를 치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나머지들 가격 보시면 갑자기 2억대, 1억대로 뚝 떨어지고 네 1억대 생각보다 여기 가격 하단 부분도 제법 월성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2억 4천까지 갔다가 이것도 거의 30% 가까운 하락 경험하고 매매가 전세가 같아버렸어요. 주인이 갑자기 배차를 할 수도 있는 물건들이 2억 이하 물건들이 과거에 나타났는데 이제 3억 4억으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 그 부분 마지막 여기 두 건밖에 안 나왔는 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월성주공 5단지 이런 것들도 뭐 재개발 작년 지난 정권에서 뭐 재개발 뭐 재건축 관련해서 아마 월성동 쪽도 좀 일부 오래된 뭐 구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요 지역들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격 이것도 30% 정도. 와 그동안 너무 올랐더라. 매매 가격 최고 전세 가격은 1억 2천, 매매 가격은 1억. 주인 배째라 나온다. 그럼 전세 그거 사기다. 요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원당 거래대금 7월달에 고가 물건 일부 가격이 하향되면서 거래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2,000건 이하는 접근하지 마라. 최소한 2,000건을 뚫는 거 보고 접근해도 괜찮다. 지금 그렇게 안 서둘러도 괜찮다 하는 부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실거주들이 지금 그래도 사고 있다. 많이 떨어진 느낌에 사고 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분양권 5건 근래 들어서 규제 해제되자마자는 10건 분위기 분위기 이거 아닌가 하면서 분양권 거래량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가격도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1억 정도 고점 대비 빠졌고요. 달성파크 브루지오 힐스테이트 1억 정도 빠졌고 하원 신일 해피트리 꿈의숲 요쪽 지역들이 가격이 생각보다 야 거기 외곽이다 생각보다 외곽이다 이런 느낌 나면서 거의 제가 정확하게 하원 파크뷰 아유실인가? 정확하게 잘 기억나진 않는데 얼마 전에 마이너스 0.6억 프리미엄 나왔던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야 생각보다 가격 굉장히 많이 빠졌다. 3억 4천과 2억 6천 거의 억 단위에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차이가 나버렸다. 전세 거래량 63분의 1 63건 중에는 왜 이리 많지 싶었어요. 매매 거래량 대비 전세 거래 많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또 과거 거래가 섞여 들어갔어요. 실질 거래량은 오늘 보니까 한 42건 정도 신고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여기 보시면 3월달에 거래량 이런 것들이 간혹 끼어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전세 거래대금 어쨌든 떨어지는 부분 잠깐만 필요하신 분은 잠시 멈추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입주단이 가까워지면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대봉도시합 리비테르 요거 74제곱미터 두 건의 가격이 있는데요. 둘 다 3억 2천. 야 84제곱미터도 3억 2천인데 3억 2천. 뭐 에어컨 유무에 따라서도 좀 가격 차이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요 가격을 한번 놓고 비교해 보시면은 입주할 때 전세가 가장 싸다. 입주장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간다.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는 요 가격이 거의 똑같은 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후달립니다. 좀 후달려요. 이 전세 입자 받지 못하면 이거 계약 취소니 뭐니 요즘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요. 잔금을 내가 할 형편이 안 된다.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전세 가격이 떨어졌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의 수익률은 거의 같아요. 그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2%일 때 4억 전세냐, 금리가 4%일 때 2억 전세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부담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도 떨어진 것이 아니더라. 전세는 사라지지 않더라. 평균 전세 가격 지금 7월 달부터 살짝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전세가보다 지금 전세가가 더 싸요. 그 말인즉슨 역전세 물건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가격 상승이 유독 심했던 9월, 10월 가을 입주장이 되면은 이게 더 심화된 현상, 가격대 덩어리가 더 하락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혼란이 좀 예상됩니다. 전세 거래량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확연히 올라간다. 근데 금리 빅스텝 이번 달에 한 번 더 밟게 되면은 정말 80% 이상, 80% 이상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걸려들어서 3억 미만의 전세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 4억 이상은 줄어들고요. 월세 거래량 35건, 월세 거래량 6월, 7월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 매물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실제 거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월세 가격 이렇게 높아 보이지만 전월세 전환율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면은 전세보다 한 10% 정도 더 부담하는 정도, 뭐 그 정도의 부담, 뭐 확연히 큰 부담은 아니다. 아까 요런 부분 영상 앞부분에서 한번 다뤄드렸어요. 임대 거래량 많지 않은 지금 비수기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임대차 계약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